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 산 책들을 쭉 보여드리는 책하울을 해보려고 합니다. 책하울을 그간 정말 찍고 싶었는데요. 이상하게 이렇게 영상 하나를 단독으로 찍을 만큼 책이 좀 모였다 싶은 그 타이밍을 잘 못 잡아서 계속 미루다가 네, 이렇게 텀이 길어지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찍을 때가 됐다. 책이 어느 정도 보여드릴 만큼 모였다 싶어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 권 한 권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은 박경은 작가의 성스러운 한 끼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서해문집입니다. 이 책은 여기 위에 보시면 아라비아의 디저트부터 산사의 국수까지 맛과 믿음의 음식 인문학이라고 쓰여 있죠. 이 소개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러 종교와 음식 그리고 문화를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저자분이 기자님이세요. 지은이 소개를 보면은 줄곧 음식 담당 기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종교 담당 기자를 하면서 종교와 음식을 엮어볼 기회를 가지게 됐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목차를 보면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왜 금요일에 물고기를 먹나? 부터 시작해서 오신채, 스님의 수행을 해치는 5가지 매운맛, 유대교 코셰르 음식을 소개합니다 등등 정말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음식과 다양한 문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요리랑 음식에 관한 책이나 영화, 다큐 같은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음식이랑 엮어서 설명하는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 책을 보자마자 이거는 사서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쓱 책을 봤는데 사진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감각적이에요. 꼭 무슨 레시피북처럼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사진을 보는 재미도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다른 내용은 빼고 음식에만 관심이 있어서 산 것처럼 들리는데 엄연히 음식을 통해 본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산 책이고요.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옥타비아 버틀러 작가의 쇼리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푸시케의 숲입니다. 이 책은 알라딘인가 어디 메인에 떠서 처음 출간 소식을 접했던 책인데 일단은 표지가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강렬한 인상을 줬고 겉으로는 소녀로 보이지만 사실은 기억을 잃어버린 중년 나이의 흑인 뱀파이어가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 라고 책 소개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자체가 젠더와 인종 문제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고 있다고 하고 띠지에 보면은 SF계 작가들의 작가 옥타비아 버틀러의 생애 마지막 소설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 접하는 작가님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로 글을 쓰시는 분인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여기 뱀파이어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냈다라는 문구를 보니 저에게 좀 신선한 충격을 전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라딘에서 이 작가님의 킨이라는 책이랑 블러드 차일드라는 책 리커버 에디션이 나왔더라고요. 그 책들도 하나같이 평이 좋고 또 내용도 흥미로워서 같이 살까 했는데 그러면 지출이 너무 커져서 그래서 일단은 이 책을 샀고요. 그 책들도 아마 차차 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샀습니다. 네, 이 책 하울 스크립트를 쓰면서 지출이 커진다라는 말을 써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를 했고요. 지금 배송 준비 단계라서 아직 실물 책은 없는데 그래도 샀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킹과 블러드 차일드는 비체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고요. 킹이라는 소설은 타임슬립이 주 소재입니다. 다나라는 흑인 여성이 시공간을 오가는데 1970년대에서 노예제가 있었던 1800년대 과거로 넘어가는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면서 노예 문제와 폭력, 젠더와 권력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소설이라고 하고 이제 그거는 장편 소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블러드 차일드는 단편 소설과 에세이가 수록된 작품집이라고 합니다. 역시 젠더와 폭력, 언어, 억압 등등 비슷한 문제의식을 담은 소설들이 수록된 것 같고요. 같이 수록된 에세이에는 작가로서의 고백, 내면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자세한 거는 책을 받아봐야 알 것 같아서 일단은 알라딘 책 소개에 나온 설명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니까 속이 참 후련하네요. 되게 충동적으로 산 것 같이 들리겠지만 사실 리커버 에디션이 나온 그 순간부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책들입니다. 알라딘 메인에 들어가면
이 책들이 표지가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그 표지에 제 시선이 이렇게 휘리릭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어놨었는데 막상 이렇게 사고 나니까 참 돈이 좋아요. 돈이 좋아 이런 것도 살 수 있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책은 한정연 작가의 소녀 연예인 이보나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민음사이고요. 이 책은 총 8편의 단편들이 담겨있는 소설집입니다. 해방 후 일본 대학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어느 여성의 이야기도 있고 과거 용산과 이태원, 주한미군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여성의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한국의 근현대사, 굴곡진 역사를 살았던 여성과 소수자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 같아요. 자세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읽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책 소개를 바탕으로 파악했던 그런 내용들은 그러하고요. 줄리아나 도쿄라는 그게 작년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이었죠. 그 책도 사려고 했는데 제가 간 서점에서는 이 책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일단은 이 책을 샀고 책 뒤에 보면은 흑백 사진에 색을 입히고 오래된 이야기에 주석을 달고 사라진 이름들을 부르며 다시 쓰는 사랑의 역사라는 문구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잊혀진 이들의 삶을 다시 이렇게 소설의 형식으로 복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또 가치 있는 일이고 소설이 할 수 있는 정말 멋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이 그런 작업을 하는 책인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읽고 나서 감상을 공유할 게 생기면 나중에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책은 시몬 비젠탈 작가의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뜨인돌이고요. 이 책도 너무나 사고 싶었던 책인데 드디어 사게 됐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그런 책이거든요. 이 책은 부제가 용서받을 자격과 용서할 권리에 대하여인데 책 소개를 보니까 유대인인 저자가 강제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을 쓴 해바라기라는 에세이가 예전에 출간이 한번 됐었대요. 어느 나치 장교가 이분을 불러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이렇게 막 고백을 하면서 나를 좀 용서해달라 라고 말을 했고 이분은 용서하기를 거절했던 그런 일이었는데요. 그 책에서 당신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전 세계의 지식인과 종교인과 예술가들이 자신의 견해를 바탕으로 답변을 한 책이 또 나왔대요. 1997년에는 전후 세대의 글이 추가된 개정판이 나왔고 이 책은 바로 그 개정판을 번역한 책이라고 합니다. 꽤 설명이 복잡하죠? 책이 꽤 두꺼운데요. 1부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시몬 비젠탈 작가의 해바라기라는 에세이가 담겨 있고 2부에는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답변이 쭉 이어집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악을 선으로 무마할 수는 없다. 혹은 문제는 용서했어야 했는가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가 이다. 죽은 이들이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산 사람들 또한 그렇게 할 수 없다 등등 구성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제수용소에서 나치 장교로부터 용서를 요청받았던 유대인의 경험과 질문, 그 질문에 답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치열한 논쟁. 어느 한 사람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과 고뇌의 흔적을 이 한 권의 책 안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쓴 그 글을. 예를 들어서 앞에 나온 사람은 거칠게 요약하자면 뭐 용서를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뒤에 사람은 용서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겠다 라고 말하기도 할 거고 그런 정말 뜨거운 토론의 장이 이 책 안에 마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용서라는 참 요즘 들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단어인데 어렸을 때는 용서가 굉장히 선한 일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를 받은 내가 뭔가 용기를 내서 해야 하는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근데 꼭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알아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 모두가 깨달았잖아요. 물론 고귀한 일일 때도 있고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주체와 혹은 용서의 과정이나
가해자의 어떤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윤리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죠. 이 책이 그런 고민을 할 때 꼭 읽어봐야 하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라 고민의 과정을 더욱 복잡하고 유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답을 이렇게 명쾌하게 용서를 해라 마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을 때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수많은 슬픔과 분노와 또 답답함을 좀 삼켜야 하는 일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고민의 과정에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싶고 또 그래야 하기 때문에 네, 샀습니다. 드디어 샀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강화길, 손보미, 임소라, 지혜, 천이란, 최영건, 최진영, 허희정 작가의 단편들이 실린 사라지는 건 여자들 뿐이거든요. 라는 테마 소설집이고요. 출판사는 은행나무입니다. 이 책은 출간하자마자 제가 서점에 달려가서 샀던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딕 스릴러라는 단어 때문에. 이 책은 여성의 불안을 소재로 한 고딕 스릴러 소설을 담아낸 소설집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강하길 작가님의 화이트호스라는 책을 읽고 너무 좋았다라고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나는 고딕 소설, 고딕 스릴러 소설을 좋아하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는데 지금 탐색 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고딕 소설을 좋아해 라고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아직 읽어본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지금은 일단 나 고딕 소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는 취향의 발견 단계이고, 조금 더 그런 분위기의 소설을 찾아서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소설집이 나와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었고 진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구매를 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 표지부터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이 책을 산 날 첫 번째 소설, 강하길 작가님의 산책이라는 소설이 제일 처음 실려 있는데 그거를 읽었어요. 오싹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면이 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자세한 감상은 제가 이 책 리뷰를 하게 될지 아닐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단편을 하나밖에 못 읽어서 아직 감상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니까 뭔가 되게 난 왜 이렇게 고딕 느낌을 좋아하지? 제가 예전에 그 미술사 이 어떤 시리즈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살 때도 고딕 양식 있는 거부터 사서 읽었거든요. 약간 고딕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다음은 전자책인데요. 켄 리오 작가의 어딘가 상상도 못할 곳에 수많은 술록대가 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황금가지입니다. 이 책은 구매는 아니고 전자책 대여로 다운을 받아서 읽었던 책이에요. 이미 다 읽었거든요.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종이책 살걸. 종이책으로 소장하고 싶을 만큼 좋았다는 뜻이고요. 이 영상이 리뷰가 아니라 하울이니까 좀 간략하게 소개만 하자면 켄 리오 작가의 한국판 오리지널 SF 단편선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작가들의 책은 주로 외국에서 먼저 출간이 된 책을 들여와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출간을 하잖아요. 이 책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켄 리오 작가님의 중단편 소설을 엮어서 제일 먼저 출간을 한 것 같더라고요. SF 단편선인 만큼 인간의 젊음을 유지하거나 혹은 아예 정신을 디지털화하는 육체의 변형 혹은 아예 육체를 탈피하는 그런 스토리, 낯선 세계에 불시착하거나 로봇이 나오거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도 가족 이야기, 소수민족의 언어 혹은 19세기 미국의 골드러시, 흔히 표현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자분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분인데 이 책에 수록된 소설들의 아시아 문화권, 특히 중국에 관한 이야기와 소재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미국 서부에 간 중국인의 이야기와 삼국지 관우 이야기도 나오고 배경이 아시아의 어느 작은 산골 마을인 것도 있고 동양의 전통 의료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면서도 또 동시에 낯설기도 하고 아니야 그만 얘기하려고
이거는 리뷰가 아니고 책 하울이니까 이 책에 대한 감상은 기회가 되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일단 켄 리오 작가님의 종이동물원이라는 책도 조만간 사서 읽을 것 같고, 이 책을 제가 대여로 다운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90일, 아니야, 한 7, 80일 뒤에는 얘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종이책을 새로 살까 지금 무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책을 보면 그 책 표지도 되게 멋있거든요. 이 책을 사야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당장 읽고 싶어서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으로 봤던 거고, 게다가 대여가 있네 해서 그러면은 대여로 이제 다운을 받아보자 해서 했던 건데, 이렇게 종이책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될 줄 몰랐지. 아무튼 그거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 책 대여를 해서 읽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산 책은 천이란 작가의 영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현대문학이고요. 아까 옥타비아 버틀러 작가의 책이랑 같이 결제를 해서 지금 배송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실물책은 아직은 없는데 이 책은 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단편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묵시록적 세계라는 표현도 책 속에 있었고요. 친구의 죽음이 사고인지 자살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이야기, 예술가이자 성소수자인 여성에 관한 이야기, 화성여행에 다녀온 아내의 자살 등등 삶과 죽음에 대한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사실 책 소개를 그렇게 자세히 읽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 읽고 싶었어요. 그런 책들이 가끔 있잖아요. 책을 읽기 전에 뭔가 내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고 싶은, 어쩐지 이 책은 최대한 모르는 상태에서 좀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략적인 정보만 파악하고 지금 더 알아보기를 꾹 참고 있는데, 책 표지가 굉장히 신비로워요. 사막에 지어진 모래벽 같기도 하고 지구가 아닌 전혀 다른 세계 같기도 하고, 그래서 표지부터 뭔가 신비로운, 몽환적인, 그리고 약간은 좀 미스테리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 책도 사서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이 책을 꽤 오래전에 한번 사려고 했었는데 그때 어째서인지 못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사게 돼서 기쁘네요. 이렇게 책을 사면 항상 기쁘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오랜만에 책하울을 하게 됐는데요. 뭔가 책이 꽤 많았죠. 네, 이렇게 쌓아놓고 보니까 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네, 배송이 안 온 책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아무튼 이미 가지고 있는 책에 좀 집중해서 읽고 싶다고 저번 리딩 모먼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책을 아예 안 살 순 없죠. 이렇게 흥미로운 책들이 많이 있는데. 네. 아무튼 저는 뿌듯한 마음을 안고 이 책들도 부지런히 읽어서 영상에서 추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